보여줘봐 여기. 지금 여기 나와갖고요. 지금 포켓몬 나타났어. 잡아. 잡았다. 잡은 거야? 야. 포켓몬 잡았어. 여기 잡으셨어요? 저희 많이 말 가도 많아요. 두 마리 잡았어? 주차장에서 두 마리. 네, 이제 다시 2.0 디젤로 옮겨 탔습니다. 옮겨 탔는데 이번에는 이제 스피디움 서킷이 아니고 네, 한계령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오색 약수터를 출발해서 지금 한계령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다이나믹한 주행을 위해서 일단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했습니다. 인제니움 2.0 엔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XE와 XF를 통해서 이미 선을 보였고요. 그리고 180마력에 43.9kg 메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로백은 8.7초. 사실 8.7초 이 덩치 치고 8.7초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항상 그렇듯이 제규어가 전체적으로 엔진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세팅을 잘 해놔도 항상 또 이제 BMW랑 비교를 해보면 또 가속 성능이나 또 연비 이런 부분에서는 또 살짝 또 항상 살짝 부족한 면이 또 나오죠. 그렇긴 한데 일단 뭐 토크도 훨씬 더 높고 또 제규어는 제규어만의 또 철학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일단 도로 위로 나왔는데 도로 위로 나오니까 확실하게 이 차가 성격이 뭔지를 조금은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요. 확실히 주행 감각이 상당히 승용차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롤 센터가 높은 데다가 또 롤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근데도 그 주행 감각은 상당히 승용차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보니까 서스펜션도 비교적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거친 노면에서 지나가 보면 사실 노면이 좀 이렇게 살짝 튀는 그런 맛이 튀는 면이 있는데 엄청 달리네. 이렇게 달려야 되는 구대기구만 이거. 야, 이런 데를 막 달린다고? 야. 서스펜션이 앞쪽에 더블 위시본 그리고 뒤에 멀티링크를 장착을 해가지고요. 상당히 승용차스럽게 세팅이 되어 있고 또 SUV 치고는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요철이 있는 그런 매끄럽지 못한 길을 갈 때는 좀 튀는 듯한 느낌이 많이 올라오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에 의해서 충격이 탁 튀더라도 이게 그냥 땅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감싼 상태에서 충격이 전달되는 느낌으로 오고 있어서 역시 제규어답게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 스포티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게 이제 제규어스러운 거죠. 제규어스러운 거고 지금 2.0 디젤 가지고 지금 이 SUV를 한계령에서 타는데 상당히 잘 나갑니다. 야, 자 그러면 F-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자, 제규어가 처음으로 이제 SUV를 만들었습니다. 제규어하고 랜드로버는 같은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 SUV는 뭐 랜드로버가 커버를 하고 또 스포츠카와 또 스포츠 세단은 제규어가 커버를 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근데 SUV 자체가 수익성이 워낙 좋죠. 그런데다가 또 랜드로버가 그 브랜드 파워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랜드로버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반면에 제규어는 사실 거기에 수익성이 못 미치다 보니까 제규어도 우리도 돈 벌어야겠어 이제 그렇게 났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각에서는 랜드로버가 있는데 제규어가 또 SUV를 만들면 랜드로버랑 중복이 돼서 그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회사가 같은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뭐 랜드로버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걸 제규어가 배가 불러지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제규어로서도 수익성을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SUV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이름이 F-페이스입니다. F-페이스가 아니고 F-페이스인데 그러면 이 페이스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냐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그 제규어가 페이스라는 이름을 쓴 적은 없었는데 제규어가 그 이제 브랜드 철학을 정리를 하면서 그레이스
페이스, 스페이스. 네,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컨셉으로 잡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아하고 또 아주 빠르고 그러면서 공간이 여유가 있는 그런 차를 만들겠다라는 철학을 이제 제규어가 그레이스, 페이스, 스페이스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았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그 빠름을 담당하는 그 용어 페이스를 F에다 붙인 거죠. F는 뭐 알려진 것처럼 F타입입니다. F타입에 페이스를 붙여서 그래서 F 페이스가 된 거고요. 지금 이제 F 같은 경우에는 F타입도 F지만 그 XE, XF, XJ라고 할 때 거기에도 또 F가 들어있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F페이스보다 더 윗급에 좀 더 큰 SUV도 제규어가 개발할 거다. 그리고 그 차의 이름은 J페이스가 될 거다. 뭐 이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데, 확인된 것이 아니고 이제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소문이죠. 소문인데 뭐 이름을 유출을 해보면 이게 이제 F니까 더 크면 J, 그리고 이게 F페이스니까 그거는 J페이스. 네. 상당히 좀 일리 있는 그런 구성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어쨌거나 제규어가 이제 F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 때가 됐는데, 자, 이 F페이스 같은 경우는 컨셉이 아니면 포지셔닝이 조금 익숙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규어가 처음 만든 SUV다 보니까 이게 뭐 사이즈나 아니면 뭐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 경쟁 모델이 어디를 타깃으로 잡고 있느냐. 자, 사이즈를 보면 사이즈는 BMW X3하고 X5 중간이에요. 휠베이스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어중간하게 걸려 있어서 이건 뭐지? 그러면 3위 경쟁이야? 아니면 5가 경쟁이야?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규어 어쨌거나 그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갔고, 가격도 약간 거기에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 이제 파워 트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2.0 디젤, 3.0 디젤, 3.0 가솔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2.0 디젤은 뭐 계속 지금 타고 있는 모델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니움 알고 있던 거고, 3.0 디젤은 300마력짜리, 요거는 BMW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3.0 가지고 258마력짜리도 있고 또 313마력짜리도 있고 또 381마력짜리도 있고, 그리고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중간급에 해당하는 X5로 치면 X5 40D와 경쟁할 만한 그런 퍼포먼스 정도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제규어가 지금 퍼포먼스 SUV라고 타이틀을 걸고 있는 만큼 좀 X4에 가까운, X4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정도의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규어가 그 SUV를 처음 만들면서 나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그럼 어디를 벤치마킹 할 건가를 고민했겠죠. 자, 스포츠카 브랜드가 만든 SUV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포르쉐 카이엔과 마칸을 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폭스바겐 그룹이다 보니까 카이엔과 마칸은 폭스바겐 투아렉과 또 아우디 Q5의 플랫폼을 베이스로 개발했죠. 그 플랫폼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제 제규어 같은 경우는 기존 SUV가 없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랜드로버 플랫폼을 갖다 쓰는 것도 또 좀 이상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아키텍처로 쓰고 있는 XE와 XF를 만든 이 플랫폼을 가지고 SUV를 개발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잡은 컨셉이 뭐냐면 SUV인데 좀 약간 스포티하게 만든다, 이런 컨셉이 아니고, 원래 스포츠카인데 그 스포츠카를 가지고 좀 더 활용성 또는 유틸리티성을 높여보자 라고 접근을 했다는 거죠. 어디에서 시작했냐? 뭐 결국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여기와 여기의 중간이라고 하면, 그죠? 스포츠와 SUV의 중간이다라고 하면 결국은 같을 수도 있지만, SUV 쪽에서 시작했느냐 아니면 스포츠 쪽에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지향하는 방향은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F페이스는 일단은 자기들이 지향한 바에 상당히 잘 근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옆에서 봤을 때도 키가 좀 약간 납작한 느낌이 들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보크가 좀 더 커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보크랑은 전혀 태생적으로 다르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차체의 어떤 비례나 여러 가지 면들에서 봤을 때 상당히 기본이 스포츠에서 시작됐다라는 게 일단은 설득력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주행 감각에서도 확실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주행 감각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고, 그동안 이제 그 BMW의 BMW X5를 내놓으면서 주장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 SAV, 스티브 액티비티 비클. 그래서 우리는 SUV가 아니고 SUV지만 스포츠카처럼 달릴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첫 X5가 상당히 SAV였죠. 그 X5는 뭐 거의 스포츠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온로드 주행 성능이 정말 탁월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에서 타협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부드러워지고 또 이제 SUV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쳤었고요. 네, 그리고 포르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카이엔을 투아렉을 베이스로 만들다 보니까 분명히 약간 스포티한 감각이 많이 살아있지만 아무래도 또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마칸이 나왔지만 마칸은 좀 더 작고 좀 더 스포티하고, 그래서 약간 911의 느낌을 많이 살려냈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 두 모델 모두 기본적으로 SUV에서부터 시작했던 그런 어떤 개발 컨셉이었다면, 이 F페이스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스포츠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공간을 키우고 유틸리티성을 확보하겠다라고 접근을 했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잘 먹혀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F페이스를 처음 접하실 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 차는 스포츠카처럼 달릴 수 있는 차다. 기본기를, 그런 태생을 가지고 있다. 근데 공간이 넉넉해서 가족들이 타고 여행도 할 수도 있다. 또 평상시에 매일매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아주 적합하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F페이스가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가격이나 또 연비나 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상당히 많은 개선들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BMW X4나 X5를 비교를 해보면 조금씩은 이제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근데 또 제규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 또 고급스러운 감각, 또 영국적인 어떤 그런 영국적인 스포츠카의 이런 어떤 특성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살아 있어서 상당히 큰 대안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실내 자체가 엄청 고급스럽고요. BMW랑은 확실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급스럽죠. 근데 기본적으로 컨셉이 XE와 XF에서 봤던 거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키가 높은 상황만 아니면, 제가 지금 높게 앉아 있는 시트 포지션만 아니면 지금 내가 뭐 세단을 타고 있는지 SUV를 타고 있는지 좀 구분이 쉽게 안 갈 정도로 굉장히 그 승용차 감각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은 12.3인치 그 TFT LCD가 장착이 되어 있고, 또 이쪽 모니터에는 10.2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터치 스크린이 잘 되고, 또 그 뭐 핸드폰처럼 이렇게 확대 축소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더라. 이 상태에서 주행 중에도 이렇게 하면, 오, 응답소 진짜 빠르네. 그렇군요. 야, 이거 BMW 7 시리즈보다 응답성이 훨씬 더 빠르다. 좋네요. 상당히 잘 해놨네. 근데 아마 이제 그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는, 내비게이션은 이번 F페이스가 처음으로 그 T맵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T맵 앱을 깔고 차와 링크를 하게 되면 그 폰에 있는 T맵을 차를 통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게. 그동안 사실 이제 그 국내 수입차들이 내비게이션을 외부에서 장착을 해서 쓰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T맵 덕분에 상당히 좀 많이 그런 불편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변속기는 일단 8단 변속기가 장착이 됐는데요. 지금 저번 이보크 같은 경우는 이미 9단을 장착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9단이 아니고 8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초기 세팅 과정에서 우선 8단을 먼저 세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행 감각이 진짜 승용차처럼 편하고 좋습니다. SUV가 요즘 어차피 이제 도심 주행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SUV스러울 이유는 없죠. 저는 이 컨셉 굉장히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국내에서 제기호가 사실 여러 가지 좀 그동안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었죠. 뭐 잔고장이 많이 난다, 정비가 어떻다, 또 가격이 비싸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불만들이 있었는데 이 차는 과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사실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개선들이 되었고 해소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그런 인식이 확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고민해서 직접 한번 전시장도 둘러보시고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디자인 자체가 앞모습은 뭐 누가 보더라도 F타입에서부터 시작해서 XE와 XF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디자인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뒷모습은 XF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특히나 XF가 사용하고 있던 그 날렵한 가로 눈에 그 동그란 눈동자 하나가 박혀 있는 그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F타입을 많이 닮았고요. 네, 이번에는 3.0 디젤로 갈아탔습니다. 정신없어요 지금 일단 힘 자체가 2.0 때보다 확실히 더 강렬해졌네요. 힘이 훨씬 좋은데 근데 역시나 도로에서도 그 300마력이 기대하는 어떤 그런 과격함은 좀 없네요. 네, 이게 뭔가 빡빡 이렇게 좀 과격한 맛이 300마력 정도 되면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격 자체가 그렇게 과격한 타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좀 여전히 빠르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근데 3.0 디젤 엔진은 최고 출력이 이제 300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무려 71.4kg 메타나 되거든요. 굉장히 높죠. 최대 토크가 굉장히 높은 게 좀 특징인 것 같고요. 하긴 2.0 디젤 엔진도 출력 대비 토크가 좀 높은 편이었고 제기호가 좀 엔진 세팅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300마력인 걸 감안하고 타보면 좀 아주 강렬한 느낌은 아니에요. 분명히 빠르고 또 뭐 엑셀 응답성도 가속 엔진 응답성이나 가속력도 제로백이 이게 6.2초거든요. 6.2초면 아주 강렬한 정도는 아니죠. 이게 조금 애매한 정도의 가속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뭐 힘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2.0에 비해서는 훨씬 빠르고 강렬하긴 한데 근데 사실 2.0만 해도 충분히 힘이 뭐 부족한 느낌은 아니고 굉장히 뭐 재밌게 또 달릴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제기호 쪽에서는 2.0이 이제 주력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2.0을 선택하시게 될 것 같은데 3.0도 뭐 이게 힘이 좋으니까 이제 디젤의 힘 좋은 그런 모델들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게 봤을 때 3.0은 그 정도에 해당된다. 근데 이제 계속 BMW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BMW X5의 40D가 이제 313마력이고 토크는 얘보다 낮지만 근데 그 차는 X5가 이 차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도 제로백은 걔는 5.9초로 떨어지니까 얘보다 좀 더 가속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더 강한 그런 면모를 보인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제기호라는 차의 어떤 특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힘 좋군요. 예. 이게 토크가 좋으니까 사실 초반 가속보다 중간에 추월 가속할 때 그때 힘이 이때 힘이 이 느낌이 좋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힘이 여유가 있어서 좀 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3.0을 선택하시면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여유 있는 주행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차감은 진짜 좋아요. 이게 승차기준 전방 300m.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세팅이 그 1세대 X5가 추구했던 그 온로드에서 SUV지만 스포츠카처럼 달리는 그쪽을 추구하는데 근데 승차감은 1세대 X5보다는 살짝 부드럽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지금 승차감이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 전체적으로 성능 감각의 주행은 잘 살아나는데 좀 더 살짝 고급스럽고 약간 묵직한 느낌, 그 승차감에서 차가 묵직한 게 아니라 승차감에서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 XE나 XF도 시승하면서 승차감 쪽에서는 정말 그 좋은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거의 뭐 이제 벤츠랑 비교해도 될 정도로 벤츠하고 BMW 중간에서 벤츠 쪽으로 한 70-80% 정도 더 가 있는 그런 정도의 승차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안정감이 잘 잡혀 있고 그랬는데 이 F페이스도 승차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정도 급이면 느낌상으로 이 정도면 동급 중에서 승차감은 거의 갑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GLC가 이제 그게 예전 GLK에서 GLC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차도 이런 느낌은 이렇게 경쾌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는 경쾌함도 잘 살아 있으면서 또 승차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어 가지고 종합적인 점수로 볼 때는 이 동급 차들 중에서 승차감은 얘가 제일 낫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아까 서킷에서도 이제 주행을 해봤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아주 칼같이 예리하게 세팅되어 있진 않아요. 조금은 중후하게, 약간은 부드럽게, 고급스럽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서킷에서도 이게 SUV인 것 치고 롤이 크지 않고 코너도 굉장히 잘 돌고, 그런데도 BMW처럼 그 날카로운 맛은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것 자체가 이제 세팅 자체를 아주 예리하게 세팅해 놨다기보다는 조금은 고급스럽게 그렇게 세팅을 해 놓은 것이, 그게 이제 그 영국식 스포츠카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F타입이나 아니면 그 영국제 스포츠카에 대한 그런 감성들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F타입의 그 성격이 어떤 것인지 바로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그 영국 스포츠카가 만든 SUV답게 스포츠성도 강하지만 그러나 역시 그 품이 있는 거동을 놓치지는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규 타면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 제규 스포츠카 같은 것들을 타보면 예전에 뭐 XK는 좀 더 심했고, 지금 F타입은 그나마 굉장히 많이 퓨어한 느낌들을 많이 올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일제 스포츠카들이랑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세팅한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무턱대고 독일차 기준으로만 평가하면 스포츠카가 뭐 이리 부드러워, 이렇게 뭐 말랑말랑해, 뭐 그렇게 불만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영국인들이 추구하는 스포츠성이 그거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이해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내 취향이 아니면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다 보면 나름 거기에서도 또 나름의 매력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매력에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자, 지금 이게 그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옵션으로 그 선택을 할 수가 적용된 차들이 있는데, 이 차에는 지금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 감쇄력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 기본형 서스펜션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단단하고. 근데 이 차는 아마 그 요철 구간 같은 걸 지날 때, 그럴 때 좀 더 진가를 발휘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그럴 때 이제 진동을 좀 더 흡수해주는 능력이 좋을 것 같고, 근데 전체적으로 그 보통 어댑티브가 들어가면 승차감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 조금은 들게 마련인데, 이 차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포티하게 설정되어 있는 그 서스펜션은 좀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기본적으로 제규라는 브랜드가 있고 또 포르쉐라는 브랜드, BMW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스포츠성이라는 게 있죠. 그 브랜드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이 SUV를 만들면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성을 SUV에 얼마나 잘 녹여냈느냐,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세 개 중에서 저는 F페이스가 가장 잘 구현이 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적인 수치로 마칸이나 엑스포나 아니면 이 차가 어떤 게 더 스포티하냐 라고 따지면 좀 달라지겠죠. 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스포츠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봤을 때 F페이스는 굉장히 스포티하게 제규어라는 브랜드에 비해서 굉장히 스포티하게 잘 다듬어져 있고, 물론 절대적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엑스포나
마칸이랑 어떤 스포티한 감각 면에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고, 그러면서 승차감과 고급스러운 느낌, 이런 부분들은 또 좀 더 잘 살려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F페이스의 어떤 기본적인 컨셉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어떤 구현된 정도를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인제 쪽에 있는 한석산 오프로드로 지금 막 들어섰고요. 이제 들어서면서 드라이브 모드를 윈터 모드로 바꿨고, 그리고 바꾸면서 지금 저마찰 발진을 활성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마찰 발진을 지금 활성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마찰 발진이 활성화가 되니까 엑셀이 굉장히 묵직해졌어요. 그래서 엑셀을 밟아도 차가 잘 안 나가요. 제일 최대의 난간이라고 할 수 있는 범피들이 많습니다. 범피는 여러분들 저희 차량들 오버행이 짧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범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니까 탈출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내리막이 시작됩니다. 내리막이 시작되면 차 버튼 앞쪽에 보면 ASPC 버튼이 있습니다. 네, 크루즈 버튼처럼 생긴 ASPC 버튼 누르시면 내리막 내려가실 때 브레이크의 어시스트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자, ASPC 버튼 활성화시키시면 계기판에 속도계에 30km까지 노란색으로 표시가 들어옵니다. 그 표시장이 뜨면 기본적으로 내리막이 위치에는 혹은 우진시 경사로를 읽으면 자이로 센서가 경사로를 읽으면 계속적으로 브레이크를 어시스트해줍니다. 네, 지금 이제 윈터 모드에서 저마찰 발진을 활성화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ASPC를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ASPC를 켜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시속 30km까지 만약에 자이로 센서가 어떤 요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걸릴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알아서 브레이크를 컨트롤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이 이렇게 뭐 큰 문제가 없는 이런 산길에서는 이게 그렇게 많이 큰 도움을 받지는 못하지만, 이게 미끄러운 길, 또 눈길 같은 데서, 그런 데서는 어떤 정말 그 트랙션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지금 ASPC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저속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표시를 하면,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저속에서 예를 들어서 눈길이다 그러면 눈에서 미끄러지는 걸 자기가 컨트롤 해가면서 일정한 속도 30km까지 자기가 속도를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급하게 엑셀을 밟는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 눈길을 탈출하기에 굉장히 유리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능이 이제 ESPC 기능이고, 이 상태에서 또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크루즈 컨트롤을 걸어 놓은 상태인데요. 이게 말고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해제해버리면, 캔슬을 눌러버리면 다시 이제 원래 그냥 ASPC로만 돌아와서, 이때는 만약에 미끄러지면 알아서 브레이크를 잘 컨트롤해주는 그런 정도의 도움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마른 노면에 이 정도 산길이라면 뭐 그게 문제없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뭐 험한 산길은 아닙니다. 이제 범피가 좀 많아서 그런 부분, 차 이제 배가 다 크나 또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면 되는 산길이고요. F페이스는 후륜구동 모델과 이제 사륜구동 AWD 모델 두 가지로 나오는데, 국내에는 AWD만 출시가 다 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동력은 지금 이제 그 나라들마다 발표되는 제원에 조금씩 차이가 나긴 나는데, 기본적으로는 후륜구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는 후륜의 90%의 구동력을 배분을 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앞쪽이나 뒤쪽에 90%까지 최대로 배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또 거의 100%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또 상황에 따라서 뭐 앞뒤로 100%를 보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후륜에 가깝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구동력을
순간적으로 배분을 하면 사실 그 구동용 배분만으로도 웬만한 길은 잘 갈 수가 있죠. 근데 이 차는 일단 뭐 지상고가 완전히 높은 그런 오프로드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근데 이제 그 BMW의 X드라이브보다는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험로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좀 더 미끄러운 길이나 험로에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들을 갖추고 있네요. 자, 이게 지금 미디어 시승 행사여서 지금 여러 번 차수를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저께 이 길을 가는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대요. 지금 길이 이게 말라 있어서 그렇지 아무래도 이게 흙길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이게 이제 살짝 진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퀴가 막 사정없이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길인데 그랬을 경우에 그때 이제 ASPC가 제대로 진가를 발휘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 같은 날은 뭐 웬만큼 밑에 배만 안 닿으면 뭐 같이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길입니다. F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오프로드 성능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그 랜드로버 패밀리잖아요. 그죠? 랜드로버 패밀리인 만큼 어느 정도의 그 험로를 주파할 수 있는 그런 오프로드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본격적인 오프로드가 아니고 어쩌다가 만나게 되는 그 미끄러운 길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탈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의 오프로드 성능을 갖추고 있다. 이게 본격적으로 오프로드가 되려면 일단 최저 지상고부터 훨씬 더 높여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오프로드보다는 온로드 성능에서 훨씬 더 온로드 성능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개발된 차고 그 온로드 주행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그 기본적으로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차를 SUV로 개발한 그런 컨셉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 조금 범피가 심한 곳은 라바콘 한 개씩 나눠놨습니다. 여러분들 라바콘 조금 피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상당히 범피가 있는데도 배가 다 크나 아니면 앞뒤 범퍼가 다 크나 그러진 않네요. 이게 접근각, 이탈각도 상당히 좋고 또 뭐 휠베이스도 이게 공간을 이야기할 때는 휠베이스가 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프로드를 갈 때는 우리도 휠베이스가 짧아서 배가 안 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까지 오면서 뭐 배가 다 크나 북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나고 생각보다 잘 옵니다. 네. 저런 데를 좀 기어 올라가고 이런 걸 해봐야 되는데 좀 그런 기회는 안 주네요. 저기 앞에 한번 해봐야겠다. 옆으로 올라가나 못 올라가나. 자 이쪽 기슭으로 한번 가볼까? 근데 나무 뿌리들이 있어서 자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얍. 흙이 굉장히 부드러운 데지? 물론. 네, 부드러운 흙이어가지고.
정상에 왔습니다. 네, 오늘 F페이스를 시승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하루 동안 시승을 하긴 했지만 워낙 다양한 세션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촉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오늘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내부의 인테리어나 기능이나 이런 설명들은 사실 거의 다 빠졌고, 제규가 처음 내놓은 SUV다 보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그 SUV에 얼마나 충실하게 만들어졌는지에 집중해서 좀 차를 살펴봤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스포츠카를 기본으로 공간을 확대한 그런 SUV다라는 개념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잘 적용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SUV에서 틀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규가 만든 SUV, 포르쉐가 만들었던 SUV와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F페이스를 앞으로 접해 보시면 아마 뭔가 새롭다라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